화등이 여러분 안녕. 네, 화학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진도는 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갔고 이제 동적 평형 그리고 산염기 정의 그리고 중화 적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학년 좀 도움이 되는 문항들, 어렵지 않은 문항들로 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 복습 차원에서 영상 작성해 보았습니다. 학급별로 남는 시간이 좀 상이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동적 표현부터 개념 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물의 중발과 응축처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가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는 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 근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똑같아서 우리가 마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산염기 정의입니다.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 H+를 내놓는 물질, 염기는 수산화이온 OH-를 수용액에서 내놓는 물질이고, 브랜스테디롤이는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 수용액 바깥 조건에서도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 H+를 받는 물질입니다. 루이스 관점에서는 전자쌍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했었죠. 전자쌍을 받으면 산이고 전자쌍을 주면 염기가 되겠습니다. pH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pH는 로그 H3O 플러스 분의 1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로그 H3O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물농도 이렇게 쓸 수 있고,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징은 pH가 1만큼 작아진다는 거는 몰농도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0배 커진다는 뜻이고, pH가 1이 커진다는 거는 H3O 몰농도가 10배 작아진다는 뜻으로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25도씨 관점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랑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마이너스 로그를 각각 씌우면 pH랑 pOH의 합은 14가 된다는 것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산성일 때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고, H3O 플러스 몰농도랑 OH 마이너스 몰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기 위해서는 OH-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더 작아야겠죠. 이걸 pH로 계산하면 pH는 7보다 작고, pH랑 pOH 합이 14가 되기 위해서 pOH가 7보다 커지겠죠. 중성인 때는 모두 다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pH도 7, pOH도 7이 되고, 염기성일 때는 OH-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기 때문에 또 전체 곱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pH는 7보다 크고 pOH가 7보다 더 작게 되겠죠. 염기성일 때는. 중화 적정도 살펴볼게요. 농도를 모르는 산 용액을 표준 용액인 염기로 적정하는 경우, 우리가 산을 그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염기를 이렇게 생긴 뷰렛에 넣겠죠.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피펫으로 우리가 먼저 일정한 부피의 산 용액 VmL를 취해서 삼각 플라스크, 아래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지시약을 두세 방울 가해준 다음에 뷰렛에다가 우리가 농도를 아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했었죠. 표준 용액인 염기를 채워서 염기 용액을 산염 용액에 조금씩 떨어뜨리게 되면 색 변화가 관찰이 되겠고, 그때 색이 변하는 순간, 완전히 다 변하는 순간을 중화점으로 우리가 채워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됐습니다. 개념은 수업 시간에 다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상기시키는 정도로만 보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먼저 2021학년도 고3 9월부터 볼게요. 설탕의 용해에 대한 실험이다. 물이 담긴 비커에다 충분한 양의 설탕을 담그고 수용액의 몰농도라면 우리가 녹아있는 양이 있어야지 이제 수용액의 몰농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문제 조건을 잘 읽어야 돼요. 4t일 때 용의 평형에 도달했대요. 그러면은 8t일 때도 용의 평형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용의 평형일 때는 석출되는 속도 또는 양과 그리고 용해되는 양 그리고 용해되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8t일 때도 설탕 수용액의 몰롱도는 A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T일 때는 용해 속도가 아직 동적 평형 전이니까 석출 속도보다 더 클 거고 용해되는 양이 더 석출되는 양보다 지금 현재 더 많겠죠. T일 때는 석출 속도는 0이다. 석출 속도가 0이 아니라 석출 속도가 용해 속도보다 작을 뿐이죠. 4T일 때 설탕의 용해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 크다. 4T는 동적 평형 상태니까 석출 속도랑 용해 속도가 똑같죠. 그쵸? 네.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4T일 때랑 8T일 때가 똑같겠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네요. 8번.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 속도가 동일할 때가 동적 평형이지 양이 동일할 때가 동적 평형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문제에서 여기 뭐였더라 보면 지금 동적 평형 상태에 따라 표시 안 돼 있네. T1보다 T2, T3가 더 크고 C가 1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1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응축 속도랑 증발 속도가 똑같을 때가 동적 평형 상태잖아요. 그러면 T3가 동적 평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T2일 때는 증발되는 양과 응축되는 양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는 동적 평형이 아니라 일정할 때가 증발된 양이랑 응축된 양이 속도가 똑같아서 일정할 때가 동적 평형 상태인 거지. 액체의 양과 기체의 양이 같다고 해서 동적 평형 상태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선생님 빨간색으로 정리할게. 동적 평형은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을 때 동적 평형인 거지 증발되는 양과 응축되는 양이 같을 때가 동적 평형이 아니에요.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증발되는 양과 응축량이 일정한 거예요. 일정 여러분들 동일한 게 아니라. 그래서 T2일 때는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니까 이때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크겠죠. 그러면 증발 속도가 더 크니까 분모가 커서 B는 1보다 작겠지. A도 1보다 작고. 그러면 기억은 맞고 B는 1이 아니라 1보다 더 작죠. T2일 때 액체와 기체는 동적 평형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요거 5개념 꼭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5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봐 증발되는 양과 응축되는 양으로 가져왔어요. T2일 때부터 증발되는 양과 응축되는 양이 일정하니까 T2일 때가 동적 평형 상태이겠죠. 그러면 물에 상변하는 가역 반응이다. 그쵸? 증발되는 양과 응축되는 양 모두 있으니까 기체 액체 있으니까 T1일 때는 동적 평형 상태 이전이니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크니까 1보다 더 크겠지. 증발이 분자에 있어요. T2일 때분의 T3일 때 기체의 양은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이 1이겠지. 정답은 1번.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번입니다. 표는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을 넣은 후에 물의 양을 비교를 한 거예요.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대요. 그러면은 기체의 양이 일정하니까 T2일 때랑 T3일 때 B로 똑같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T1일 때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크니까 증발되는 양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더 크니까 B가 A보다 더 크겠죠.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지금 T1일 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고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일 때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으니까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더 T1이 T2보다 더 작으니까 T2가 T1일 때가 더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더 크겠죠. 용기 내 물의 양은 T2일 때와 T3일 때가 똑같다. 동적 평형 상태일 때니까 일정하니까 맞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2번 볼게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가는 아레니우스 산이다. HCl이 물에 녹아서 H3O 플러스를 내놓았으니까 아레니우스 산. 나에서 물은 브랜스테디롤이 산이다. 지금 보면 물한테서 H 플러스를 건네 받고 있죠. 그럼 HCO3는 브랜스테디롤이 염기입니다. 다해서 CH33N 이라는 물질은 루이스 산이다. 우리가 루이스는 전자쌍인데 전자쌍을 줬는지 반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HI한테 H 플러스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브랜스테디롤이 관점에서 H 플러스를 받는 염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을 때 아레니우스보다 개념보다 브랜스테디롤이 개념이 더 크고 브랜스테디롤이 개념보다 루이스가 더 크다고 했죠. 그럼 브랜스테디롤이에서 설명이 되면 루이스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레니우스에서 설명이 되면 브랜스테디롤이도 설명이 되고 루이스도 설명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루이스 염기인지 전자쌍을 줬는지 받았는지 판단이 어렵지만 나에서 H 플러스를 받는 브랜스테디롤이 염기니까 루이스도 염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고3 6월 지금 가에서 HCl은 수소이온을 내놓고 있죠. H3O 플러스 H 플러스랑 똑같다고 했어요.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 걔들이 물이랑 결합해서 H3O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똑같아요. 기억은 OH-이다. 지금 보니까 기억은 HCO3 마이너스였는데 물한테서 H 플러스를 받아서 브랜스테디롤이 염기로 작용했으니까 H 플러스를 주고 남은 H2O의 짝 염기는 OH-가 되겠죠. 나와 다해서 HCO3-는 브랜스테디롤 염기이다. 둘 다 H 플러스를 받고 있죠. 나와 다해서. 그래서 브랜스테디롤 염기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25도시에서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pH 문제 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는 H3O 플러스랑 OH-가 똑같아요. 그러면 10의-7승, 10의-7승. 25도시에서는 물의 이온화 상수 H3O 플러스 몰농도 OH- 몰농도 곱한 게 10의 1 곱하기 10의-14승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는 10의-7승인 중성인 물질.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 같은 경우는 100배가 되기 위해서 10의-6승, 10의-8승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가가 좀 어려워요. 10의-7.5승, 10의-6.5승 이렇게 되면 되겠지. 둘의 곱도 10의-14승이 되면서 나에서 OH-의 몰농도는 10의-7승보다 더 작죠. 10의-8승이니까 가에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분의 나에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에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10의-7.5승 나에서는 10의-6승이니까 10의 1.5승분의 1이네. 얘는 1000은 아니죠. 1000은 10의 3승이잖아요. 디귿 다에서 H3O 플러스의 양분의 나에서 H3O 플러스의 양은 10분의 1이다. 다에서 H3O 플러스의 물농도 계산해보면 10의-7승인데 우리가 이게 부피가 지금 단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리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V 나에서는 10의-6승인데 V잖아요. 그러면은 V 없어지고 계산해보면 10분의 1이 나오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2023학년도 고3 6월 16번 볼게요. 이번에 pH로 나왔어요. 그럼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지. 우리가 pH랑 pOH 합이 14니까 얘는 7분의 7,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2,
똑같이 2로 곱하면 얘는 10분의 4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0.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계산을 해볼게. 부피도 쉽게 계산해서 해볼까? 1000으로 나누면 0.1리터, 0.2리터, 0.4리터 이렇게 놓고 해볼게. 가는 pH가 7이니까 물인 위에서 세 가지 물질 중에서 물인 중성인 물질이겠지. H2O 이렇게 쓰게 할게. 나는 pH가 2니까 HCl, 다는 NaO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에서 H3O 플러스의 양 계산하래요. pH가 10-2승인데 리터가 0.2리터 몰수로 물어봤잖아. 다 같은 경우는 OH- 물어봤으니까 10-4승 그리고 부피가 0.4리터 계산해보면 50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계산해봐요. 천천히 계산해보면 가와 달을 혼합한 용액 이거 계산을 해도 좋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일단 정성적으로 정답대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 H3O 몰수가 지금 가에서는 10-7승 곱하기 0.1리터, 다에서는 어떻게 돼? 10-10승 pH가 10이니까 곱하기 0.4리터. 이거를 혼합용액이 100ml랑 400ml 합쳐 500ml잖아. 그러면 이거 써볼게. 10-7승 곱하기 0.1리터 플러스 10-10승 곱하기 0.4리터. 이걸 500ml니까 0.5리터로 나누면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NaOH 수산화나트륨 pH가 10인 수산화나트륨 물이랑 섞어준 거잖아. 희석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희석을 해주면은 우리가 염기성이 희석이 되니까 중성에 가깝겠지. 그럼 중성에 가깝다는 뜻은 pH가 7에 가까워지니까 10보다 더 작다. 이렇게 빨리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6번 문제 정도면 빨리 풀고 이제 고난이도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이게 pH가 10보다 작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염기를 희석시켰으니까 중성에 가까우니까 pH는 7에 가깝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아래로 넘어가서 이제 중화 반응 또 문제도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 정석으로 안 풀고 최대한 우리 배웠던 그 여러 가지 막 이온수 비율 따져보고 했던 걸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6번 문제 2017학년도 고3 9월 거 볼게요. 좀 어려운 문제야, 16번이니까. 그래서 여러 번 돌려봐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가는 HCl이랑 NaOH 준비해서 HCl 20ml랑 NaOH 10ml를 혼합한 게 혼합용액 1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0ml 더 추가를 한 게 시험관 2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다 HCl 또는 NaOH를 X ml를 넣었을 때 중성을 만들었대. 다는 그때 우리가 X를 구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산이랑 염기 섞었을 때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들로 인해서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결정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양이온을 물어봤으니까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를 찾아야겠지. 지금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가 HCl인지 실험용의 원에서는 NaOH인지는 모르겠지만 ON이에요. 거기에다가 HCl 10ml를 추가를 했을 때 지금 6ml로 변한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HCl 만약에 이 첫 번째 혼합용액에서 과량으로 존재하는 게 HCl 20ml였다면 20ml에 해당하는 양이온이 ON인 거잖아. 중화 반응하고도 H 플러스에 소모되는 양을 Na 플러스가 커버를 쳐줄 거니까 양이온의 양은 H 플러스랑 Na 플러스가 있고 ON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HCl 20ml에 해당하는 게 ON의 양이온을 갖는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다해서 HCl 10ml를 넣으면은 20ml일 때 ON이니까 10ml일 때 2.5N이 되겠지. 그러면은 나가 두 번째에서 얘가 7.5N이 돼야 되는 거잖아. 2.5N이 추가돼서. 근데 지금 1N밖에 추가가 안 됐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에서 ON을 차지하는 거는 NaOH 10ml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다해서 HCl 10ml 추가해서 기존의 20ml에다 30ml를 추가를 한 게 10ml 추가해서 30ml 된 게 6N인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과량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30ml가 차지하는 게 6N이고 액성은 산성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지. 선생님 두 번째에서도 NaOH 될 수 없나요? 다에서는 지금 NaOH는 추가된 양이 없으니까 만약에 다에서도 NaOH가 많다면 우리 양이온의 수는 ON에서 그대로 변화가 없었겠지. 근데 지금 실험 1에서 2로 넘어갔을 때 HCl 10ml 추가했을 때 양이온이 늘어난다는 거는 처음에 시험관 1에서는 NaOH가 과량으로 존재했는데 시험관 2에서는 HCl이 과량으로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지.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것처럼 변화가 없어야겠지. 어떤 물질에 변화가 없었다면. 근데 지금 HCl로 산성으로 변하게 됐고, 즉 첫 번째 시험관으로는 염기성이었는데 HCl 10ml 가하니까 산성으로 변했고, 지금 시험관 3에서는 문제에서 친절하게 중성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NaOH가 N만큼만 더 추가돼야지 우리가 지금 중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지금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지금 산성인데 그 산성이 얼만큼이 더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NaOH를 중성이 될 수 있게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 지금 NaOH가 10ml일 때 ON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변화가 없다는 뜻은 NaOH가 과량으로 HCl에서 과량으로 존재하는 N만큼만 더 추가됐다는 뜻이잖아. 그럼 NaOH N몰에 해당되는 거는 N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10ml일 때 ON이니까 N몰에 해당되는 거는 5분의 1인 2ml가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시험관 1에서 시험관 2로 넘어갈 때 액성이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변했고 그때 추가된 HCl의 양이 N만큼 더 추가돼서 액성이 더 변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전체 과량으로 존재하는 HCl은 30ml에 처음부터 30ml에 해당되는 게 6N에 해당되는 양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N만큼 더 존재하는 HCl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NaOH도 N몰만큼 넣어줘야 되고 그 N몰에 해당하는 게 2ml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천천히 살펴보고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16번 문항도 똑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혼합용액 액성이 산성이야. 그러면 과량으로 존재하는 친구는 누구야? HCl이니까 HCl 20ml에 해당되는 게 1.0 곱하기 10의 -12승이라는 거야. 20ml HCl. 그러면 나에서는 두 번째에서는 액성이 염기성이에요. 과량을 존재하는 게 NaOH고 NaOH 40ml에 해당하는 게 1.2 곱하기 10의 -12승. 다에서는 액성이 다시 산성이야. 그럼 과량을 존재하는 거 HCl이고 HCl 30ml에 해당되는 게 X라는 거잖아. X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ml일 때 1.0이었으니까 30ml일 때는 1.5가 되겠지. 1.5배 더 커졌으니까. 이제 니은번 풀어볼게요. 1에서 단위 부피당 H 플러스의 수분에 3에서 단위 부피당 H 플러스의 수를 구하래. 우리가 지금 3부터 살펴볼까? 지금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가 산성이고 똑같이 NaOH가 40ml니까 3에 대해서 써보면 HCl은 1.5 곱하기 10의 -12승 몰이 있을 거고 NaOH는 1.2 곱하기 10의 -12승 몰이 있으니까 3에서는 중화 반응 후에 H 플러스가 0.3몰이 남아있겠지. H 플러스는. 근데 액성은 혼합용의 합성은 70ml일 거고 그쵸? 시험관 1에서는 시험관 1도 선생님 써볼게요. 여기다 1은 HCl은 20ml니까 1.0 곱하기 10의 -12승 몰.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 1에 대해서 NaOH는 40ml일 때 1.2였으니까 30ml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4분의 3배 하면 어떻게 돼? 0.8인 거지. 0.8 곱하기 10의 -12승 몰.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은 반응하고 남은 게 0.2몰이고 혼합용액은 50ml.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14분의 15가 되니까 니은번 아니죠.
네, 맞죠? 여러분들. 예. 1.0 곱하기 0.8.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3 같은 경우 디귿 2에서 10ml랑 3에서 8ml. 2에서 지금 10ml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도 그러면 쭉 계산을 해야겠네. 2 왼쪽에다 쓸게. 2는 HCl이 20ml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몰. 그 다음에 NaOH는 40ml일 때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몰이니까 중화 반응하고는 OH-가 0.2몰만큼 남아있겠네. 근데 몰 농도를 네, 0.2 맞죠? 0.2몰 이렇게 쓸게.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반응하고 남은 게 지금 0.3몰의 H 플러스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혼합용액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피를 고려해야 되잖아. 조금 밑으로 넘어서 2에서 10ml니까 지금 2에서는 혼합용액이 60ml 있잖아요. 60ml의 혼합용액일 때 0.2몰의 OH-가 남아 있었어. 근데 2에서 10ml를 갖고 올 거니까 는 비례식 세우려고 10ml일 때 좀 깔끔하게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들. 60ml일 때 0.2몰이면 10ml일 때는 얼마일까 계산해 보면 x는 30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아까 0.3몰의 수소이온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그때 전체 부피가 70ml일 때 0.3몰의 H 플러스가 있으니까 8ml일 때는 얼마일까라고 해서 y는 계산해 보면 y는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들 6분의 175가 나와요. 요거 선생님도 좀 계산해 보느라 힘들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H 플러스가 OH 마스보다 진짜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액성은 반응 후의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과량으로 존재하는 친구를 통해서 양이온, 음이온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2021학년도 중화 적정 문제 관련된 것들 풀어볼게요. 다음은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농도를 알아보기 위한 중화 적정 실험이다. 아세트산을 준비하고 가해 수용액에다가 10ml 물을 넣어서 100ml로 10배 희석을 했었어요. 나에서 만든 수용액 얼마를 기억 밀리리터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넣고 이거 니은 뭐예요? 뷰렛이죠? 1번, 3번, 5번 충분히 불서 확률 3분의 1로 줄였네. 뷰렛에 넣고 0.2몰 농도짜리 NaOH를 떨어뜨렸더니 10ml가 소모됐대요. 그럼 바로 몰수 계산할 수 있죠? 0.2몰 농도 곱하기 0.01리터 1000으로 나누면 10ml를 0.002몰이네. 그러면은 우리가 0.02몰이 되기 위해서 1.0 곱하기 얼마의 부피가 들어가야지 0.002몰이 될까요? V는 그렇지 0.002 리터겠죠? 그럼 이거는 2ml니까 2ml라고 정답을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2ml를 희석을 시켜서 100ml에 넣어줬으니까 100ml는 그 희석을 시킨 거니까 20ml를 넣어줘야죠. 네. 중화적정은 이 핵심 원리만 알면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쭉 해볼게요. 다음은 식초석 아세트산 함량을 구하기 위한 학생 A가 수행한 실험. 이 중화적정 실험이잖아요. 1번이죠. 혹시 이거 쉽게 알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실험기구 A부터 C와 아세트산의 수용액 나타낸 거예요.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이번엔 아세트산을 떨어뜨렸어요. X 몰농도짜리 20ml. 그럼 계산할게요. 바로 X 곱하기 0.02리터 0.02몰의 H 플러스가 아세트산에 녹아 있겠죠. 기억에 들어있는 NaOH 0.5몰 농도를 떨어뜨린다. 삼각 플라스크에 한 번 떨어뜨린다. 기억은 뷰렛이죠. 뷰렛. 우리가 뷰렛을 A, B, C 중에 찾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뷰렛은 B예요. 그럼 아래서 넘어가서 이제 보기까지 같이 보면서 볼게요. 나의 삼각 플라스크 속의 용액이 전체로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까지 NaOH를 넣어줬더니 그게 40ml야. 그러면 0.5몰 농도 곱하기 40ml 0.04리터니까
계산을 해보면 0.02몰이죠.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뷰렛이니까 B, 중화점까지 넣어준 NaOH는 0.02몰. X는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X는 몇이에요? X 곱하기 0.02몰이 0.02리터 2몰이 돼야 되니까 X는 1이 되겠네요. 기억은 3번입니다. 0.0 원래 2x인데 0.02x가 0.02랑 똑같으니까 x는 1이겠죠? 네. 그다음 2022학년도 4월 거 풀어볼게요. 이번 4월 문제네. 보니까 지금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아세트한 10ml 넣고 0.5몰롱짜리 22ml를 중화시켰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몰수 계산할 수 있겠죠? 수산화나트륨 쓴 양이 0.5몰 곱하기 22리터니까 0.022리터는 우리가 여기 10ml 썼으니까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해볼게. x 곱하기 0.01리터 계산해보면 x는 1.1몰 농도가 나와요. 그래서 1.1몰 농도 3번 또는 4번입니다. 그런데 탐구 결과를 봤더니 실제로는 1몰 농도래요. 그러면 실제로는 아세트산에서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몰 농도 곱하기 10ml니까 0.01리터니까 0.01몰이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ml 뭐였더라? 그때 원래 이론적으로 NaOH 필요한 양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지. NaOH는 0.5몰 농도인데 그게 우리가 얼만큼인지 보니까 Y 리터를 곱했을 때 0.01몰이 되는 거잖아. Y는 그러면 20 리터로 썼으니까 Y는 0.02리터네. 0.01리터니까 20ml네. 20ml가 중화점이어야 되는데 22를 놓고 우리가 색깔 변화가 붉은색으로 변했으니까 중화점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우리가 중화점 지금 보면은 후에 우리가 지금 중화점이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화점 후인데 후에 멈춰서서 오차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중화 적정 실험이 페놀프탈린 지시약을 쓰면 우리가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을 중화점이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사실은 페놀프탈레인 변색 범위가 무무발이라서 무색일 때 이미 중성인데 우리가 염기성으로 변하는 순간에 측정을 해서 색 변화가 안 보이니까 산성에서 중성으로 변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을 판단한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염기성으로 되는 오차도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풀고 우리가 이제 이번 프린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꽤 평소보다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이 좀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항만 다시 돌려보면서 쭉 들어보면 시험 보는데 이력고사 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